와, 여러분, 새소리가. 어제 차박한 곳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이쪽 그 주변이 국립공원이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고 사람들도 안 오는 약간 오지 산골인 줄 알았는데 유명한 국립공원이어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뭐 캠핑카 엄청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고 비지터 센터도 이렇게 있고 또 카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국립공원의 특이한 점은 국립공원인데 카페는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인이랑 맥주랑 그런 걸 마셔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분위기도 좋아. 이죠. 지금 카푸치노를 시켰고요. 메뉴를 보시면 맥주, 칵테일, 잭 다니엘, 제임스 예거마이스터 이런 걸 팔고 있어. 샷으로. 등산하고 나서 한 잔 때리라는 건가? 날씨가 진짜 덥기 때문에 한잔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해요. 음주운전, 음주 드라이빙은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산 중턱에서 막걸리 마시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 건가? 모르겠네. 여러분 40리터 넣고 70유로 나왔습니다. 70유로 얼마냐? 12만원. 40리터 12만원 진짜. 아니 한국에서는 만땅 채우면 많이 나오면 9만원, 8만원 이랬었는데 아닌가? 10만원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도 연비 좀 좋으니까 여기 좀 그래도 디젤이 괜찮은가 봐. 정유가 연비가 좋아. 좀 더 많이 가는 느낌은 있어. 한 달에 기름값이 얼마 나올지 그게 궁금하네. 이게 궁금해져 아주. 와, 저기인가 보다. 저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모터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송로버섯 트러플로 엄청 유명해요. 모터분에 도착했어요. 아, 너무 배고프다. 오늘은 트러플 맛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저기 위에 언덕에 저렇게 뭐가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와, 멋지다. 와, 이 마을도 진짜 동화 같다. 진짜 작은 마을이에요. 이런 곳들은 진짜 차가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그런 곳. 또 식당을 찾아가야 되니까. 아까 그 모터분에서 한 5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항상 맛있으려면 기대를 일단은 좀 줄여야 돼. 길도 너무 좁아. 그래도 간간히 차들이 다닙니다.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데 오는 건가 봐. 저기 외딴 저 마을에 있는 것 같아. 체리를 다 따먹는다 사람들이. 체리 따먹어도 되나 봐.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와, 다들 여길 찾아왔어. 또 이따가 체리 따러 가야지. 아, 너무 배고파요 사장님. 어머, 향기가 너무 많아. 와, 이 꽃 뭐예요? 나도 이거 씹을래 나중에 집 가지면. 향기가 너무 좋아. 향기가. 와, 여기 진짜 예쁜데. 와, 나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장님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문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이 한 4-5개 있는데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열이 많이 나서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이 테이블까지만 주문을 받고 오늘은 요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달라질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아, 아쉽다. 건강하시지. 저는 다른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파스타 딱 하나 먹고 근처에서 차박하면 딱이었는데.
운전 진짜 어렵게 왔는데. 근데 사장님 얼굴이 진짜 안 좋아 보이긴 했어. 컨디션이 좀.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데서도 막 왔네요. 아쉽다. 또 어디 찾아야 돼. 열심히 따라고 하셔서 저도 차를 멈추고 좀 따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상풀 체리. 맛있어. 새콤하고 맛있어. 와, 더 빨간 것들이 있어. 와, 조금만. 진짜 달콤해요. 진짜 빨갛다.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여기. 체리가 너무 맛있다. 식당은 못 갔지만 그래도 체리가 저를 위로해줍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예뻐. 역시 너무 들뜨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온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고른 식당은 좀 크로아티아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식당 같고 할머니가 차려주신 그런 음식처럼 되게 정감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좀 더 관광객한테 맞춰진 그런 곳이 막 그렇게 내키진 않은데 지금 차를 적당히 주차하고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다른 레스토랑이들 있겠지. 산속 마을이라서 그런지 더 오래된 느낌이다. 여긴가 보다. 저 민트색. 어디를 고를 것인가? 수시. 밖에도 자리가 있고 엄청 넓어요. 괜찮을까? 아까 내가 갔던 그곳이다. 여기서 보여요. 나가다 보니까 또 이런 레스토랑이 있네요. 리뷰를 잠깐 살펴보고 와인도 마실까? 와인도 마시면 참 좋은데. 식당 너무 귀엽다. 호텔까지 하신다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모토브는. 와, 근데 시간이 벌써 8시가 돼버렸어. 트러플 과자도 있네. 이거 다 트러플 오일인가봐요. 블랙 트러플 오일, 그리고 화이트 트러플 오일. 엄청 비싸. 근데 1,500유로? 제가 찾은 식당은 제일 첫 번째로 체크한 이 식당입니다. 지금 곧 해질 무렵이라서 뷰가 엄청 좋아요. 그래도 해지기 전에 왔다. 근데 좀 부담스러워. 제가 시킨 거는 블랙 트러플 파스타인데 화이트 트러플 파스타랑 10유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트러플 초보이기 때문에 블랙을 뭐 비싼 거 아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산뷰. 여기가 제일 아래층 테라스도 있나 보다. 이렇게 단체로. 근데 사람들이 꽤 이 먼 곳까지 뭔가 자기들끼리 휴가 보내고 기념일 보내러 많이들 오는 것 같아. 여기 로컬들이. 이 먼 곳까지. 우리가 약간 산장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와, 이렇게 얇게 뿌려진 게 이게 송로버섯인가 봐요. 이 트러플 오일은 한국에서 한 5, 6년 전에 좀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많이 오일만 뿌려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와, 먹기 어려웠다 진짜. 와, 양도 많다. 크림 소스랑 이 트러플이라는 송로버섯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파스타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뭐가 안 맛있겠어? 바삭하다. 약간 바삭한 식감이 있어. 이 버섯 향이 나나? 트러플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기대를 별로 안 하기는 했는데 트러플 향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잘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이 트러플 향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트러플이 진짜 비싼 거는 금값 수준으로 진짜 비싸다고 합니다.
약간 그 버섯의 향이 있네. 가을에 먹는 게 좋대요. 가을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시즌이 되면 이 일대가 좀 그 송로버섯 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도 하네요. 이게 비싼 이유는 이 땅에서 많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버섯이라서 비싸다고 해요. 숲속 안에서도 또 지하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옛날에는 개들을 데리고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이 버섯을 찾으러 다녔다고 해요. 이 버섯은 숲의 향, 땅의 향 이런 게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스타 향이 진짜 많다. 10점 만점에 6. 5? 6? 특별한 것도 딱히 없고 크림 소스가 처음엔 맛있었는데 약간 지나니까 너무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솔직히 나 엄청 배고팠는데 웬만하면 맛있는데 파스타 이거 쿡을 너무 오래 했나? 이 페투치니 파스타가 입에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지? 나 송로버섯 싫어하나? 좋아하는데? 파스타가 너무 건조해졌어 이제. 화이트 트러플을 먹었어야 됐을까? 저는 이런 유럽 식재료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트러플 향들이 우리나라 음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자극적이고 좀 강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트러플의 향은 되게 은은하고 이런 편이라서 한국인이 느끼기에 이게 그렇게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향은 그렇다 쳐도 지금 이게 모르겠어. 이 크림이랑 이 파스타 자체가 너무 빨리 식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은은한 향을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즐겨보시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식당 리뷰를 또 보니까 이제 리뷰를 볼 때 낮은 평점 순으로 한번 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엄청 까다로운 또 손님들이 리뷰를 많이 남깁니다. 이 유럽 사람들도 아 이거 트러플 향 안 난다고 이런 사람들도 많네요. 트러플이 이제 생산된 지 그러니까 채집한 지 또 뭐 10월 이쯤 채집을 하니까 또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향은 점점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가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는 불렀으니까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국경을 넘는 날입니다. 지금 표지판에 저쪽으로 가면 이탈리아랑 슬로베니아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전 지금 슬로베니아의 또 작은 항구 도시를 한 군데 가려고 하거든요. 뭔가 이제 표지판에 그 나라별 그 식별 번호가 보여. 도시 이름과 그 식별 번호. 진짜 신기하다. 트리에스테 이탈리아랑 코퍼 슬로베니아 그쪽으로 갈 수 있나 봅니다. 와 차가 너무 많아. 이탈리아에서 온 캠핑카들도 진짜 많고 이제. 진짜 유럽 오면 이런 게 일상이려나 봐. 이런 거 아직 적응 안 돼. 적응해야 되는데 진짜 적응할 것들이 사실 좀 많기는 해. 유럽 와가지고 여름 휴가 뭐 이런 분위기도 나고 그러니까 여름이 좋다고 하는데 여름에 뭐 티켓 값도 다 뛰고 성수기 값 받고 막 이러는데 성수기 여름 되면은 좀 힘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사람 너무 많아. 벌써 사람 많아. 여기서 지금 길 막히는 것도 난 지금 적응이 안 된다. 양쪽으로 좀 차가 막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진짜 번호판 보니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진짜 사람들 다들 재밌게 사네. 근데 이 말을 벌써 몇 번째 하는 것 같아. 사람들 이렇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물론 나도 이거 하고 있긴 한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다들 인생 즐기는 느낌? 너무 좋네요. 6월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성수기 시작이다 진짜. 그냥 지나가라는 건가? 아, 여기가 보도네. 아, 이제부터 슬로베니아. 여기가 보도다.
저는 캠핑장 가는 거를 진짜 최소화했었고, 캠핑장은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노지가 훨씬 재미있고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곳 많이 찾아다니고 싶은데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 그래도 진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성수기 아닐 때 특히 진짜 좋은 곳 많은데. 근데 곳곳에 큰 캠핑카는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가 있어. 내 차는 밴이라서 이게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캠핑카는 주차도 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어. 공공주차장인데 돈을 만약에 낸다고 해도 이거는 주차하지 말라는 뜻이라서 또 주차가 문제가 되겠죠? 와,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도 진짜 많다. 잠깐만,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냥 무조건 파킹 끊어서 들어가는 거야? 웰컴 투 유럽이다 진짜. 아니 유럽 온 지 며칠 됐잖아. 적응해야지. 1시간에 3점 몇 유로야. 그래, 여기 시간이 찍혀요. 차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2.4부터는 괜찮아. 차가 빽빽하게 많네요. 여기 있는 주차장은 로컬만 쓸 수 있는 주차장. 유럽 관광지들은 이제 이러네요. 저쪽으로 걸어가면 피란 올드타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잔디밭에 수건 깔고 수영하러 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게 재밌다. 근데 막 담배도 막 피시네. 여기 비치가 하나 있구나. 근데 되게 작다.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누울 자리만 있으면 그냥 누워서 몸을 굽는 것 같아. 이 뜨거운 태양에. 와, 저 선인장이랑 이 아래층 선인장이랑 만나겠는데?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슬로베니아의 인구는 2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작은 나라죠.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는데, 근데 유럽을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진짜 우리나라 너무 작아, 친구들한테 유럽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작은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광장에서 바라봤던 시계탑 교회 있는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슬로베니아가 되게 나라는 작은데 알프스 그 산맥도 좀 느낄 수 있고, 스위트 비치에서 봤던 그런 호수 색깔이 있는 그런 호수들도 있고, 동굴도 있고, 자연환경이 좀 멋진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란이라는 도시는 베네치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탈리아 문화도 많다고 해요. 이 마을이 좀 더 그렇기도 한데, 슬로베니아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문화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좀 음식도 그렇고 문화들도 그렇고 비슷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시면 건물 색깔들이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좀 봤던 노란색, 연두색, 주황색 이런 파스텔 톤의 색깔의 집들이 조금씩 보여요. 캠핑카만큼이나 요트도,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는 그 지리적으로는 좀 발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부 유럽의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뭐랄까 캐릭터들은 좀 발칸 나라 사람들처럼 막 호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이나 뭐 질서 이런 거는 중부 유럽의 질서를 좀 많이 따라가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많고, 음식은 또 이탈리아 쪽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섞인 나라를 슬로베니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저 바다에서도 수영하네.
와, 수영할 수 있는 곳들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무화과가 언제 따먹을 수 있지? 진짜 많이 열렸다. 10년 전에 갔던 브라노 섬이 생각나네요. 핑크색.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바다로 입장하는 저 사다리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바다를 최대한으로 즐기는 것 같아. 아까 그 피란이라는 도시에서 나왔고요. 하루 만에 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제. 슬로베니아에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 저는 바로 이탈리아로 직행합니다. 그 발칸 반도의 그 위쪽 끝까지 이제 올라왔고, 이탈리아고, 밀라노는 4시간, 베네치아는 3시간 정도면 갑니다. 여행했던 국가 중에서 가장 최단기로 머물렀던 슬로베니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한 3시간 있다가 출국.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북부로 올라가면 조금 그 온도가 다운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디젤은 더 비싸네요. 아, 슬로베니아에서 조금 더 넣고 올 걸 그랬네. 2.2유로. 1시간도 안 돼서 이탈리아 도착하고 몬펠코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항구 작은 그 도시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비 냄새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맨날 해쨍쨍 덥다가 레몬이 초록초록하네. 초록 노랑. 납작복숭아도 나왔다. 1kg에 2.4유로. 나쁘진 않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납작복숭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위생을 위해서 이 삽으로 옆으로 딱 쳐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처음 보네. 이렇게. 아니, 또 이런 토마토는 뭐야? 토마토도 진짜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이 토마토 한번 먹어봐야겠어. 이탈리아 마트 오니까 뭔가 달라요. 종류도 진짜 많고 맛있는 게 많아 보여. 딱 봐도. 이탈리아 마트 물가가 은근히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 맛있는 이 후무스도 1.5밖에 안 해? 대박인데? 코코넛 디저트 칠리 이런 거 뭐야? 일단 벌써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코코넛 요거트 0.3. 레몬 요거트가 있어? 먹어봐야지. 와, 이런 햄 종류만 해도 너무 많고 진짜 저렴하긴 하다. 햄도 좀 맛있고 좋은 걸로 잘 골라서 사긴 해야 되는데 와, 일단 가격 자체들이 다 저렴해요. 삼겹살 부위 찾은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비계살이 많은 것 같긴 한데 할인된 돼지고기. 와, 이탈리아 오니까 그 건조된 파스타 말고 이런 생으로 된 안에 좀 재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파스타들도 좀 많은데요. 이거를 오늘 한번 해서 먹어볼까요?
어제 파스타를 실패하긴 했지만 내가 요리하면 그래도 실패도 조금은 나아. 저같이 요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마트만 와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요리를 응용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재료 손질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마트를 본 지가 내가 지금 좀 오래된 것 같아. 연어가 180g 이 정도에 5유로? 4유로 5유로. 이탈리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냉동 제품들도 진짜 많고 싸. 이걸로 홍합 해장국 끓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거는 와인 코너입니다. 뭐 5유로 넘는 와인이 없어.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프리미엄 와인은 없는 것 같지만 가격이 진짜 싸요. 여러분 1유로짜리 와인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마셔보지 뭐. 신라면 있는데 김치 맛인가 봐요. 1.5유로. 이탈리아의 냉동 피자는 좀 다를까요? 2.5유로, 3유로. 그리고 이런 파스타 소스들 맛있는 거, 바질 페스토 이런 게 3유로 이하입니다. 이걸로 그냥 연명할 수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내가 다닌 식료품점들 중에서 가장 싼 거 같아, 이탈리아가. 16점 3호. 와, 진짜? 이탈리아만 3개월 격인데 물가도 괜찮고. 아직 제가 북부로 안 올라가서 그럴까요? 지금 이 가방을 꽉 채웠는데 16유로. 아니 크로아티아보다 더 싸. 아닌가? 식료품은 더 싸. 이탈리아에서 첫 캠핑. 무료 캠핑장을 찾았거든요. 아니 캠핑장은 아니고 무료 차박지. 여기는 주차도 다 무료야. 굳이 그렇게 진짜 붐비는 곳을 갈 필요가 없다니까. 완전히 그냥 로컬들이 오는 그런 바닷가 해변 같고요. 엄청 한가합니다. 주차 자리도 은근히 좀 많고 또 사람도 은근히 있고. 완전히 갑자기 캠핑장 가는 느낌인데? 여기다. 다 이탈리아, 독일. 와, 여기 완전히 차박 비치다. 좋다. 슬로베니아에서 위쪽으로 이탈리아 북부로 쭉 올라오실 분들은 제가 이 차박지를 공유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다. 저쪽에 이제 차들이 많이 대져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바로 앞은 바닷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려요. 한가한 바닷가 보니까 살겠네. 귀여워. 아까 사온 파스타랑 와인 한 잔 하려고요. 아까 마트에서 산 이거는 좀 우리나라로 치면 만두같이 이 밀가루 안에 고기나 속재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3분만 끓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1유로짜리 와인도 한번 까봐야 되는데요.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네요. 예전에 이탈리아 왔을 때도 그때는 좀 맥주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인 거잖아. 1,000원. 혼자 먹겠다고 코르크 따니까 좀 이상한데? 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익은 라비올리를 넣어줍니다. 이 치즈만 위에다 뿌려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치즈만 갈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 캠핑용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이 치즈가 위에 조금 녹으면 소스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치즈 냄새 너무 좋다. 이것도 한 2, 3유로밖에 안 했어. 강아지가 왔어. 안녕. 이탈리아에서의 첫 만찬 여러분. 짠! 살루테.
응, 그냥 와인. 1유로짜리 그냥 와인. 그래도 치즈가 맛있으니까 이것도 맛있는데? 진짜 괜찮네. 나쁘진 않네. 엄청 저렴한 저녁이다, 오늘.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희망을 찾았다. 다 사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광하는 것처럼 하려면 진짜 힘들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라비올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막 고기 맛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뭔가 저렴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 저는 이 라비올리를 마트에서 샀지만 이 라비올리라는 음식이 이제 옛날 할머니가 만두 빚는 것처럼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집에서 빚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감성이 남아있는 찐 가정식 같은 요리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메뉴 많이 볼 수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또 호주에 있을 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생각난다. 그때 이탈리아 친구들도 되게 많았는데 전 참고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고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 딱 2잔 마시면 오늘 적당할 듯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캠핑하면서 쓰라고 되게 작으니까 귀엽다고 선물 받았었는데 진짜 처음 써봅니다, 이번에. 치즈가 근데 너무 좋네요. 치즈가 이렇게 싸고 맛있으니까 이제 써야지. 이 와인이 이렇게 싼 이유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저녁을 먹을 때 이렇게 한 잔씩 가볍게 먹는 게 와인이라서 이렇게 또 저렴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유로짜리 와인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편의점에서 사먹는 그 와인처럼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더 나은 맛이 날 때도 있다고 해요. 향이 뭐 어떻고 이러고 이런 건 전혀 없지만 그냥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 괜찮은 정도였으니까 저가 와인도 뭐 경험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책 잠깐 갔다가 저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